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때 저 이런 말을 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특히나 이제 상위권이었던 학생들이 학업에 성공했던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내성이 필요해요. 점수가 안 나왔다, 슬퍼한다. 점수가 잘 나왔다, 많이 기뻐한다. 이게 도움이 안 돼요. 그 내면적인 걸 봐야 돼요. 점수를 넘어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점수라는 것은 이제 왔다 갔다 조금씩 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내가 좀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현실과 비슷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죠. 야, 이쪽 부분은 몇 번 시험을 봤더니 내 점수가 좀 낮아. 이쪽 부분 내가 못하는 거야.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면 되고요. 잘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나 이쪽 부분이 약한데 막 기분이 안 좋고, 남들 앞에서 내 점수가 비교당하는 게 싫고, 선생님이 이 부분 내가 약하다는 걸 알면 안 되고, 부모님도 알면 난 불편하고, 이러면은 공부가 안 돼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많이 보게 되잖아요. 시험 잘 못 보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혼내고, 너 이 점수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니? 이런 거 이제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겠네요. 그러면은 좋지 않죠. 점수에 크게 연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려운 시험, 쉬운 시험을 좀 번갈아 가면서 보게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해주죠. 야, 어려운 시험도 봐야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고, 쉬운 것도 보고, 그래야지 우리의 실력을 판단할 수가 있잖아. 선생님도 너희들을 판단할 수 있고, 너희들 자신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점수가 나왔다고 뭐 슬퍼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점수가 나와도 그거 가지고 따지지 않죠. 물론 그럴 때는 있어요. 아이가 열심히 문제를 안 풀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점수가 낮을 때, 이럴 때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너 준비가 부족했지? 네. 그래서 점수가 낮은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근데 아이가 열심히 풀었어요. 그럴 때 대고 뭐 점수가 낮다,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이제 공부의 후발주자였거든요. 후발주자로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점수에 연연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 나는 목표가 100점인데 네네. 지금 40점이란 말이에요. 네네. 공부를 했더라도 뭐 시험이 좀 어려웠던 거나 주로 집중적으로 공부한 부분이 아닌 게 시험에 나오면은 점수가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부할 맛 안 나죠. 네, 점수 자체가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시험을 볼 때 이 정도 점수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게 사실은 위험해요. 그거보다는 아예 분리가 되는 게 좀 더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한다. 아, 근데 시험을 봤더니 뭐 점수 이 정도 나오네.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어떤 특정 점수를 내가 원하니까 그걸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점수를 받아보겠다, 이게 잘 안 돼요. 영어는 잘 안 돼요. 문법 시험만 봐도 어떤 특정 그 문법 범위를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건 기본 영어가 돼야지 시험을 잘 보거든요. 네네. 문장 파악이라든가 품사나 문장 구성 요소, 이런 이해가 잘 돼야지 해석도 잘 되고 문제를 잘 푸는 건데, 이게 부족하면 아무리 그 단원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도 점수가 아주 잘 나올 확률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르고 자신은 열심히 공부했고 모든 문제 오답 정리 다 하고 다 했는데 점수가 막 60점 나오면 힘든 거죠. 기대하고 못 미치니까. 생각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수에 연연을 많이 안 하고 내 할 도리를 다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정도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나중에 했거든요. 일단은 마음이 좀 편해지고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쓸데없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면서 공부를 하니까 그때는 거의 정비례 비슷한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시간이나 정성을 기울인 만큼 결과가 이렇게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나 어떻게든 이 점수를 만들어야겠어, 이렇게 달려들었을 때는 그것도 안 나왔어요. 정비례가 안 됐어요. 한 만큼도 안 나왔어요. 경험적으로도 느낀 거는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게 좋다. 특히나 후발주자는, 이 선발주자 상위권이셨던 백시영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위권도 경쟁을 하잖아요. 네. 촘촘하잖아요. 네. 점수 되게 작은 거 놓고서 이제 신경 써서 가면은 또 도움이 되나요? 도움 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가 더 커요. 그런데 능력이 아주 우수하지 않다고 하면, 근데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런 아이들이 좀 성격 자체가 이 업앤다운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등수, 점수에 목을 매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수나 점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감정 변화가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건 그만큼 능력이 우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이너스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려면 1년, 2년 이런 스케일 말고 매일매일 점수나 등수, 몇 달간의 점수의 변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적어야지 공부를 잘해요. 네. 제가 보는 아이들을 보면 같은 반에 공부를 하고 레벨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지만 실력차가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모의고사 같은 거 주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딴 애들은 80점 나올 때 50점, 40점 나와요. 그러면은 이 점수를 가지고 자기가 막 점수 빨리 늘려야겠다 하면은 못 쫓아가요. 학원 같이 못 다녀요. 왜냐하면 그 좋아지는 시간이 연 단위로 봐야 되거든요. 한 1년 정도 같이 해야지 비슷하게 돼요. 좋은 경우에. 점수차가 좀 낮다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다니고 하는 아이들은 기본에 충실해요. 책 열심히 읽고 글 쓰고 그리고 문제 열심히 풀고 오답 정리하고 점수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시간이 지나야 좋아진다. 그걸 받아들인 학생들이 잘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죠. 1년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야, 너 저기 점수 모의고사 좀 나오네? 그러면 그래요? 이 정도가 돼야지 점수에 너무 영향을 하면 공부 잘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 되게 역설적이죠. 함정에 빠지기 쉬울 수도 있는 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점수에 반영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당장에 1, 2주 정도 사이에 점수에 이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실은. 네네. 어려운 시험들은 다. 네. 그런 와중에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면은 1, 2년 정도 지나서 결과에 이제 이게 나오죠. 반영이 되는데 요거를 핑계로 쓰면 이게 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학생 입장에서도 부모님 저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점수는 원래 그렇게 빨리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악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원이나 학교 이런 데서도 아니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나요? 하는데 실은 과정도 엉망인데 네. 원래 공부는 결과가 늦게 나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식으로 쓸 때는 되게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표면상 구별하기가 되게 이게 쉽지 않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교육을 소비한다고 하면 어려운 네.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요거를 알기 어려우니까. 네. 굉장히 알기 힘든 것 네. 같아요. 다 비슷하게 말하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걸 중시하는 이제 교육을 많이 하니까 이제 현상적으로는 이렇잖아요. 교수님 자제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네.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 많은데요. 자제분들이 저희 학원에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을 중시한다는 건 그분들은 아니까 음. 어떤 게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게 좋으니까 뭘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를 조금 더 믿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판단 기준이 숫자로 나오기 힘든 게 이런 거예요. 백신 원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집중이랑 시간,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한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쓰냐, 그게 되게 중요한 지표잖아요. 네. 그게 되면은 성장이 있을 거고, 네. 아이가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냐, 머리 많이 써서 많이 시간 투자했으면 잘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앉아는 있었지만 머리는 안 썼다, 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요거를 판단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다른 지표들을 다 압도하는 것 같아요. 교재를 뭘 썼냐, 이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것 같아요. 네네. 진도를 뭐 어떻게 나갔냐, 어떤 순서로 나갔냐, 이것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부차적인 것 같고, 그게 거의 굉장히 압도적인 네. 요인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수의 학부모님들은 판단의 지표로 안 삼아요. 이거는 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들다. 이제 선생님이 어떤 지문에 대해서 한 30분, 40분 설명하는 거랑 어떤 아이가 글의 주제를 하나 던져줬는데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한 10줄밖에 못 썼는데 이게 45분이 걸린 거예요. 어떤 게 아이의 영어 성장에 도움이 되냐.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해서 열심히 글 쓴 10줄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아이의 영어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내실을 판단하지 않으시면은 겉보기가 좋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죠. 수업 하나 했다고 하는데 읽어보면 논리도 별로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 글 하나 썼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섬세하면서도 네. 주의를 해야 될 부분 같다 이런 생각하고, 커리큘럼 많이 따지시잖아요. 네. 특히 학부모님들이 커리큘럼 많이 따지시는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요. 부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우리 아이들이 뭐 시험에 관해서 1희, 1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